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네, 9월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9월 1일을 맞이하니까 뭔가 좀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국내에도 이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게다가 이 국내 정치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음 조마조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부터 그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을 에게 긴급 재난 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본소득 증명인가요? 이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 기본 소득을 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갔다가 안 됐다, 좀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나 또 저희 동포세계 신문의 고충 상담 사례로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면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째는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또 이렇게 소식을 공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국을 위한 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 변경 안내 공지문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어제 제가 여권 유효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내 여권도 곧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뭐 영사관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봐도 지금 예약이 안 된다 이런 말만 듣고 이게 답답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엊그저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복수국적 문제하고도 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질문을 또 답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도 좀 드릴 겸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오늘 공지한 내용입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 변경 안내인데요. 지금 뭐 C38 체류 자격으로 있거나 H2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출국하지 못해서 출국 유예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연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장을 하면은 뭐 최대 뭐 30일 내에서 연장을 받았는데요. 오늘 변경 안내로 공지한 내용은 뭐냐면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는 뭐 사무소 변경 접수를 병행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이 사무소 방문 접수도 받지만은 9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때는 하이코리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민원 신청, 여기서는 전자민원으로 여러분들이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는 최대 그 체류 허가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그 여권과 관련된 그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유효기간이 곧 몇 달 내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그 여권 연장을 신청하려고 영사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또 해보려고 하니까 여행사 측에서도 지금 예약 접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참 발을 동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 것인가, 뭐 여기저기 좀 자문도 구해보고,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사부에, 그 여권 관련 그 영사부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보내주면은, 영사부가 그거를 받아보고 이렇게 예약을 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발만 동동동 이렇게 구르지 마시고, 지금 영사부에 가도 이 대면 접촉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모든 게 이제는 우편이라든가 택배로 접수된 것만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사부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그 다급한 상황을 글로 써서 보내주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오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그렇게 해서는 예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권 연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법은 지금 여행사 측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현재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것을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내 자녀가 2016년도에 한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댓글로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답변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 정부의 그 방침이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확정이 돼야만이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과거에 출입국 본부에서 이 국적과 관련돼서 이제 업무를 봤던 분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좀 그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겸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한국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런 외국인 자녀에게는 어쨌든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까 그 2016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분명히 뭐 지금은 중국 국적자로 이렇게 출생 신고도 하고 이렇게 올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고, 그 아이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도 다니고 거의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국적은 중국 국적이지만은 거의 뭐 한국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결국은 아이가 이제는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것도 분명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그런 방침을 함께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겠죠. 이 한국인도 이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태어나면은 그 미국 국적을 부여를 해주잖아요. 그 아이한테.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의 부모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만 19세가 되면은 그 국적을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국적자로 살 것인지 미국 국적자로 살 것인지.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자로 산다고 하면은 이제는 미국 시민권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는 한국 국적을 국자로 산다고 하면 뭐 한국 국적자로서 어쨌든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그렇게 이제는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만 19세 정도 되면은 스스로 이 국적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적법도 서서히 이렇게 좀 복수 국적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복수 국적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재외동포인 경우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근데 한국에 와서 장기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하고자 하면은 뭐 그 본국 국적을 좀 포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면 그쪽에서 받고 있는 연금까지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연금은 연금대로 혜택을 받으라, 그런 취지에서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로 살 기회가 있으니 한국에 있는 동안은 그 미국이나 중국 국적자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라 한국 국적자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제는 그 외국 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 불이행을 한다고 하는 이렇게 서약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 국적자로서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준다는 거죠. 뭐 그거를 이제는 뭐 일부 결혼 이민자도 이제 복수 국적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수 인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는 그 복수 국적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16년도에 그 태어난 자녀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중국 국적도 좀 소유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준다. 뭐 이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한국 국적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9세가 되면은 그때 한국 국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 국적으로 있을 것이냐, 한번 좀 선택을 하는 아마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좀 더 이 제도가 확정이 돼서 좀 발표가 되어야만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얘기라든가 어떤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국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숫자하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른 중국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이메일로 그 고충 사례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충 사례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국회 긴급 정책 간담회를 좀 추진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좀 도출을 해서 정책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 대표 편집국장이었습니다.